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부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죠. 자, 그리고 이게 하락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위에서 많이 흔들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주도주로서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 중심으로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상승한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42%, 하락한 종목이 53%를 장악하면서 좀 많은 그런 흔들림이 좀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동력이 뭐였냐면 M2 통화량이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이 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미리 반영되면서 시장을 이렇게 끌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래 지금 금리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겠다라는 말을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페드와치가 거의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 이상 올라갔다가 조금 다시 내려와서 8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인데요. 자, 이게 언제 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냐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시장이 근로자의 날로서 이제 그 휴장이고요. 화요일 날은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ISM PMI가 지금 발표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졸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발표되는 실업률에 앞서서 미리 졸트 보고서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오차가 좀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실제 중요한 데이터는 다음 주 금요일 발표되는 실업률이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9월 17일 날 발표되는 그 FOMC의 금리 인하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실업률 데이터가 9월 5일 다음 주 금요일 발표된다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를 바라보기 위해서 다음 주 발표된 실업률을 대한 어떤 경계 심리가 발동했겠죠. 자, 실업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자, 작년에도 봤다시피 작년에 8월 5일 날 기억나세요? 주가가 난리를 쳤죠. 그때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실업률이 4.3%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이제 상승하면서 샤메 법칙이 이제 0.5%에 다다르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되지 않냐라는 얘기와 함께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지금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어우러지면서 이제 시장의 큰 변동성을 야기했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10%까지 빠지는 모습을 봤죠. 자, 그 흔들림이 나타날까봐 좀 걱정을 했었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지금 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봐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경계 심리가 좀 많이 발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 나타났습니다. 자, 8월 말이기도 했고요. 자, 다음 주면 바로 9월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4월 달 바닥을 찍은 이후에 5월, 6월, 7월, 8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시장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을 4개월 이상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면요. 여기 4개월 연속 오면서 직전 고점 때, 자, 지금 2월 달에 고점 찍었던 이 부분을 거침없이 돌파하는 흐름을 이때 6월 말 7월 달에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흐름인데요. 이렇게 강한 흐름임에도 시장은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좀 있어요. 늘 그랬다시피. 자, 그러면 지금 다음 주가 중요한데 다음 주 9월 달로 접어들면서 자, 지금 어떤 경기 지표라든지 PMI 지표라든지 그리고 금요일 발표되는 실업률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은 자, 나 잠깐 쉬었다 갈래라는 그런 휴식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얕은 조정 혹은 이제 풀백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생각보다 가볍게 조정을 받고 다시 추세 전환할 수도 있는 이제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지금 요 추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장기 추세는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상승 추세상에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쉬어가는 그 마디존에 들어와 있을까라는 것은 여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 지수인데요.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고점을 찍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다가 고점 도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지난 금요일 딱 꺾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위에서는 싱글탑이었고요.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두 번째 더블탑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더블탑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통상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빨간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얘가 이렇게 눕게 됩니다. 자,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가 자, 위에서 나 좀 쉬어간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완만하게 눕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월봉이 음봉으로 내려가고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8월 달에 찍었던 이 저점을 혹시나 붕괴하는 흐름까지 이어진다면 좀 피곤한 그런 풀백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지할 수 있는 그 라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난 2월달 찍었던 고점, 이거를 6월달에 돌파했는데 이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 있는 가격대고요. 자, 두 번째는 장기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은 지금 미국에서는 통상 200일 이동 평균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 바로 밑에 또 240일 이동 평균선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동 평균선이 밑에서 또 두 번째 기다리고 있는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중요한 그런 기로점에 서 있고, 이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그냥 기간 조정을 주면서 잠깐 쉬었다 갈지, 그게 판가름 나는 시점이 이제 다음 주 흐름이 되겠습니다. S&P 500도 같이 보시면은 얘는 조금 더 강했어요. 나스닥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좀 위협하고 있는데 S&P 500은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M자를 그리면서 단기 조정 신호를 줄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기저점에 서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죠. 그래서 항상 시장은요, 중요한 이벤트나 어떤 경기 지표 발표가 있을 때는 얘를 딱 어중간한 위치, 애매모호한 위치에 딱 갖다 놓고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도 정상적이고 다시 올라가도 정상적인 그 위치에 갖다 놓고 발표되는 어떤 지표나 그 이벤트 결과를 보겠다라는 그런 위치에 갖다 놓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 위치에 딱 갖다 놓고 다음 주에 경기 지표라든지 시장 흐름이 매도에 쏠릴지 아니면 매수에 쏠릴지에 따라서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경기 지표가 혹은 안 좋게 나온다면 여기서 울컥하면서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한번 쉬어가야 돼요. 쉬어가야지만, 건전하게 쉬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아주 강한 흐름이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차라리 이 기회에 좀 쉬었다 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좀 더 건강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좀 쉬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갈 게 아니고요. 지금은 기다리고 있을 때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그동안 올라갔던 주도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요. 이 조정이 온다라면은 밑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엔 다시 강하게 또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모아가는 전략인데, 여기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의 이제 그 계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법이 다르겠죠. 이미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수익이 많이 난 분도 있고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지금 초반부터 많이 담으셔서 수익률이 높게 나와 계신 분은 굳이 겁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서는 원칙에 따라서 약 20% 정도만 이익 실현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얼마 전에 7월 달에 혹은 8월 달에 조금 매수하셨던 분들은 9월 달에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라면은 이제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손절하기보다는 현금이 좀 있으시다면은 해지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해지한다고 했을 때는 이 하락에, 지수 하락에 대해서 배팅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이제 QID라고요. 요거는 지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배수로 움직이는 ETF 상품입니다.
요거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지수에 대해서 2배수 정도니까 해지용으로는 좀 적합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지금 내가 계좌에 현금이 이렇게 많다. 50%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주식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이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 여기 의미 있는 선이 1차적으로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S&P 500 기준으로는 약 6100 라인에 있고요. 만약에 요거를 붕괴하는 흐름이 또 이어진다라면 요 밑에서는 또 강력한 지지선이 있어요. 요거는 무엇이냐면 5870포인트 정도가 밑에서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최악의 상황에 밑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9% 정도 예상이 돼요. 네, 이까지 빠질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엇이냐면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가 흐름은 그 대응의 영역에서는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정석 플레이입니다. 예측한다고 해서 다 맞지는 않아요. 다만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한 다음에 정말로 그렇게 가면은 대응을 하는 것이 그 준비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중에서도 이제 특히 테슬라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는 지난주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얘가 미리 좀 많이 빠지면서 그동안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마이너스 3%나 빠지면서 물론 3% 빠진 배경에는 유럽에서의 판매량 저조 그 뉴스가 또 나오면서 또 한번 시장의 경계 심리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요거를 좀 긴 시계열로 보면은 월봉입니다. 월봉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기 추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양봉인 상태여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얘는 9월달에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장기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서 받치는 선은 장기 추세선의 여기서는 얼마냐면은 약 300달러 선에서 장기 추세선이 밑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렸다가 300선까지 온다면 지금 추세 현재 333달러에서 마감했으니까요. 하락의 룸은 약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 룸이 좀 있네요. 그래서 꼭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이 하락한다면 얘도 대형주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하단의 지지 라인은 약 10% 정도 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관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장기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최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는 정석 플레이로 올라가고 있어요. 장기 추세가 지금 연초에는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그리고 고점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6, 7, 8월 여기 3개월 연속으로 올라오면서 여기 8월에는 살짝 도지형으로 이제 쉬었다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9월 달에 만약에 음봉으로 조정을 좀 받아준다라면은 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비싸서 못 샀던 것을 여기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올해 가장 하이라이트 주였던 팔란티어. 자, 팔란티어도 월봉에서 장기 추세를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얘는 윗꼬리가 좀 심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윗꼬리가 받았으면은 그 다음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그렇다면 요 밑에서 샀던 분들은 많은 수익이 나서 땡큐이지만 아쉽게도 매수 못했던 분들은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내가 월말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겠죠. 이런 기회를 준다라면은 9월에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음봉으로 조정받는 흐름이 나온다면 기다렸다가 9월 말에 한번 매수. 그리고 10월 달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10월 달도 마찬가지 혹은 이렇게 똑같이 빠진다라면 그때도 10월 달도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지금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팔란티어가 가장 탑티어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음봉으로 조정 줄 때 월말에 매수하는 것이 정석 플레이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장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결국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테니까 얘는 겁내지 말고 담아도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주도주들이 이렇게 월봉상에서는 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일봉상에서는 이제 조정을 주려고
요렇게 다들 예, 꼬리를 달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봉만 보고 무서워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월봉을 보면서 장기 추세선상에서 조정을 준다라면은 저로의 매수 찬스가 되니까.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을 준다라면 자, 좀 지켜봤다가 9월달 한 달 정도 쉬어도 돼요. 그동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말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그런 플레이가 괜찮다라고 보고요.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실업률이 좀 안 좋게 나온다면 또 이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등 혹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시 뉴스 플레이를 탈 수도 있어요. 거기에 겁먹지 마시고 우리는 시세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3, 4개월 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눌러주는 것은 눌림목 매수 찬스로 활용하시면 연말까지는 또 좋은 흐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매수 찬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흐름을 보고 다음 주 주말에 또 찾아뵙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